요즘에 이야기 많죠? 몸값 뛰는 고향 덕은지구. 너무 뛰었죠? 길 건너면 서울이다. 길 건너면 서울인 데는 많죠. 거기서 청약열기에 높아진 고향 덕은지구 몸값. 가격 상승세 덕양구. 새 아파트 관심 쏟아진다. 지금이 제일 쌀 때다. 질병도 못 막았다. 고향 덕은 이거 자꾸 붙여요. 이거 상암인 척 하려고. 상암은 아니지만 상암인 듯 상암 같은 너 하려고 계속 이거 붙이죠. 디지털 미디어 시티. 지금이 제일 쌀 때다. 지금이 제일 쌀 때가 아니라는 거. 덕양구 같은 경우 뜬다고 하는데 거래량은 동시에 끝나는데 이미 떨어지고 있다. 일산은 그 전에 조정 대상 지역 해제하면서 한번 확 늘었는데 이게 끝이죠. 떨어졌다가 풍선효과 이야기 나와서 조금 거래 들어갔다가 결국은 다시 하락세다. 동구 역시 마찬가지죠. 11월 조정 대상 지역 해제되면서 한번 확 늘었다가 다시 원위치. 또 충전효과 퍼진다 이런 얘기 하면서 뛰었다가 다시 원위치. 매번 2월에 많은 이유. 거래량이 특사경 혹은 자금 출처 계획서 요거 피해가기 위해서 급격히 몰린 거다.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린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외지인은 어때요? 멈춰 있다가 그때부터 늘었다. 조정 대상 지역 해제한다면서부터 늘었다. 그리고 법인거래 역시 특사경 피한다고 요때 들어가고 요때 들어가는데 요거는 3월에 왜 특사경이 이유인데 이때 들어가요? 감정원은 신고일 기준이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법인 여기 11월에 많이 거래했을 텐데 12월에 많이 등록됐듯이. 외지인이나 개인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등록하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좀 빼죠. 투기성 목적일수록 많이 빼잖아요. 신고 늦게 하려고 하고. 매매 수급 동향은 어떨까요? 2월에 오히려 수급 동향은 줄었는데 이때 거래량이 많았더라. 반대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다시 줄었다가 늘었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고양, 파주, 김포 이런 데인데 사실 여기가 지금 늘어날 이유가 있느냐? 딱히 없는데 풍선효과 이제 고양까지 이야기 하려고 하잖아요. 남부에서 돌만큼 돌았으니까 이제 북부나 이런 쪽으로 가려고 지금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김부검했는데 김포 계속 그대로였고 파주 같은 경우 풍선효과 가기엔 너무 멀죠. 그러니까 지금 고양으로 이제 몰린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가끔 기사 뜨는데 그냥 물어보는 거죠. 딱히 엄청 거래량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더라. 자, 전세 볼게요. 전세 상승세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확 튀는 거 없죠.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자, 그럼 일산 같은 경우 늘 얘기하지만 집값 떨어지길 바라는 건 무주택자들 뿐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많이 하죠. 3기 신도시 창릉 들어올 때 희한하게 일산만 중점적으로 때렸어요. 예를 들어서 왕숙 들어온다고 했는데 다산에서 안 하고, 교산 들어온다고 했는데 미사에서 안 하고, 과천 들어온다고 했는데 과천에서 했나요? 왜 유독 창릉만 가지고 때렸냐? 여기는 일종의 정치적인 이유도 있다고 볼 수 있죠. 국토부 장관한테 압박 주려고, 출신이 일산 쪽이니까. 그러면서 자꾸 기사에서 계속 일산만 때렸죠. 사망 선고도 하면서 일산, 파주 3기 반대 집회 막 하고 이제 검단 이런 데까지 껴가지고 3기 신도시 끝까지 간다 불만하면서 정권 심판한다는 일산 주민들.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부동산 심판론. 일산 주민이 다 반대하는 것처럼 하더니 실질적으로는 어디서 이겼다? 민주당에서 이겼죠. 일산 주민이 다 반대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투기꾼들이 여기에 선동 당한 실수요 일부가 반대를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1주택자들은 집값 정상화를 바라죠. 그게 표에서 나온 거다. 물론 부동산뿐만은 아니겠지만 그게 표에서 나온 거다. 그냥 총선 이후 어떻게 될 것이냐? 아까 얘기했듯이 호재가 탄탄해서 좋을 것이다. 공급이 부담될 것이다. 공급이 부담되는 건 누구다? 투기꾼들. 팔고 빠져야 되는데 공급이 들어오니까 내 거 안 사고 신축 들어가죠. 덕은지구 나오고 그 다음에 창릉신도시 계속 또 나오고 하면은 자기 거 안 사고 신축 들어가는데 자기는 계속 보유세니 대출금 갚아야 하니 이런 거 비용도 나가고, 만약 갭 투기를 했더라도 전세 빠지기 전에 빨리 팔고 빠지려고 그랬는데 전세 빠지면 그 자금도 마련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아졌잖아요. 실수요들은 오히려 나쁠 게 없죠. 내가 여기서 집을 팔지 않을 거면은 집값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보유세가 줄어들고, 자적 시설 들어온다고 하면은 실패하더라도 그래도 기업 몇 개는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일자리 창출되죠. 그 다음에 교통도 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수요 입장에선 나쁠 건 없더라. 근데 이거를 또
상승 분위기로 이어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하락 전환했죠. 일산 지역 집값이 다른 여느 신도시보다 저렴하고 바닥을 쳤다. 자, 다른 여느 신도시 어디 뭐 판교나 광교, 통탄할 노릇이죠. 이런 데가 오르는 게. 뭐 이런데 비교해서 안 올랐다 하는데 이런 데가 고평가죠. 투기 수요들이 가격을 끌어올린 거고 실질적으로 다른 신도시들에 비해 저렴하다는 건 다른 신도시들이 거품이 꼈다는 거고 일산이 그만큼 덜 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대 여파가 적다는 거지 일산이 오를 이유는 아니죠. 거기에 아까 얘기했듯이 11월에 조정대상 지역 해제된 지역들이 있더라. 근데 삼성 지축 이런 데는 은평, 마포 뭐 이쪽에 붙어있는 데잖아요. 서울 인근에 개발된 택지지구 해가지고 요런데 서울 접근성 높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가격 띄우니까 뺐다. 택지지구는 투기 수요가 들어오기 좋기 때문에 일정 기간 관리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느낌으로 잡고 있었던 거고 일산 같은 경우는 풀어줬죠. 남양주 갭투기 활개 쳤다고 하는데 활개 쳤어요. 그 뒤에 거래량은 늘었지만 실질적으로 가격이 막 폭등하진 않았다. 조정대상 지역 호대 해가지고 상승 물결 탄다. 이런 거 다 기사들이 계속 유도하는 거죠. 일산은 얼마 안 올랐으니까 얼마 안 떨어지면서 가는 거고 부산 같은 경우는 미친듯이 올렸으니까 지금 작살이 나고 있는 거죠. 얼마 안 올랐다는 건 이제 타지역 대비예요. 타지역 실질적으로 많이 올랐죠. 그래도 꽤 3억 천에서 여기까지 쭉 올라가면서 어디까지 올랐어요? 지금 3억 9,300까지 그래도 금 8천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지금 여태까지 뭐 저기 뭐 강남이나 그 조정대상 지역 풀린 뒤에 부산이나 수용성 뭐 이런 데 오른 거에 비해서 상승폭이 덜 가팔라서 그러지 실질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가 조정대상 지역 풀리자마자 한 8천 쪘다. 여기도 어때요? 10월 얘는 여기는 조금 미리 뭐 정보 입수해서 떴다니 이런 얘기 돌았었죠. 쭉 올라서 여기도 한 1억 떴다. 근데 이게 전반적인 단지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일부 투기 수요들이 집중된 단지에 해당됐다. 무슨 뜻이에요? 일산의 경우 뭐 전문가라는 인간들이나 혹은 뭐 컨설팅들이 일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냥 저평가냐 하면서 그 갭이 작고 해가지고 단지를 찍어줬다. 그러니까 일부 특별한 단지들 거래가 확 몰리면서 가격이 뛴다. 그런 데가 갭투기꾼들이 몰리면서 뭐 백마마을, 후곡마을 이런데 자 요진 YCT 거래량 급증하면서 뛰었고 여기도 한 8천 뛰었죠. 여기도 8천 뛰었다. 엄청 많이 뛰었죠. 근데 지금은 어떠냐? 그때보다 거래 끊겼죠. 매물 가격 떨어져서 내놓고 있더라. 조금씩 낮추고 있더라. 여기도 3억 8천까지 매물 나오고 있더라. 일단 요진 YCT도 여기는 아직 떨굴 생각이 없네요. 여기는 아직 높게 하고 있고 여기는 킨텍스 신축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뭐 공급 부족이니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더 띄우고 있는 미친 짓 하고 있다. 자 일단 일산 뭐 교통 보면은 GTX 삼성 동탄은 23년으로 연기됐는데 A 자체가 2024년 7월 말 이후에나 가능해졌다. 핵심 교통 하나가 지금 굉장히 늦어진 상황이죠. 거기다가 여기 지금 행정 심판해가지고 노선 변경 가능성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좀 빨리 하려고 하는데 뭐 일산은 지나긴 지나겠죠. 예, 교통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요거는 일단 알아두셔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뛸 이유가 없는데 지금 뛰고 있는 거예요. 자, 덕양구 가봅시다. 다시 일산 추월했다. 이제 고향의 중심은 일산이 아니라 덕양이다. 일산 추월했다 막 덕양이 더 잘 나간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죠. 중위 매매가가 저기 덕양은 3억 8천이고 일산 동구가 3억 8,100이니까 넘어섰다. 요즘엔 덕양 띄워주죠. 일산에 대한 얘기 잘 안 나오죠. 일산은 뭐 컨설팅이나 이런 애들이 갭 작다고 찍어주고 요새는 덕양 띄워주잖아요. 왜? 분양은 덕양구에서 하니까. 이게 뭐 공공택지니까 가격 못 올리는 거 아니에요? 가격 올리는 것도 있지만 완판시키기 좋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덕은지구 같은 경우 비싼데 덕양구 막 오른다. 오를 것처럼 이야기하면은 사람들 몰리겠죠. 자 봅시다. 덕은지구 2,630만원 짭 DMC 근데 보면은 마곡이 2천만원이었죠. JD 과천이 2,240이고 그 다음에 서울 신정뉴타운 여기 뭐 목동 붙었지만 목동은 아니지만 여기도 2,488만원인데 덕은지구가 더 비싸더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건설정책연구원 건설사죠. 건설사 편이죠. 덕은지구가 고분양일 수도 있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과천이나 마곡 등의 일부 지역의 분양가 규제가 심했다. 여기가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얘네를 이쪽에 맞춰줘라. 이딴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기준으로 했을 때 저기 1차 연장되기 전에
둔촌주공 2600, 2650 뭐 이 정도로 됐었는데 거의 그 급이잖아요. 얘가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덕은지구가 고분양일 수도 있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거꾸로 아직도 띄우려는 술책을 부리고 있다. 그렇죠. 마곡 이번에 얼마였어요? 마곡 초창기에 4억대였죠. 몇 년 지났는데 요것도 엄청 많이 뛴 거죠. 그런데 무슨 분양가 규제가 심한 거예요. 거품이 심한 거지. 거꾸로 아직도 거품이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데도 비싸게 하는 거다. 공공택지지만 겁나 남겠거니 싶어가지고 건설사들이 비싸게 낙찰을 받았으니까 가격이 비싸게 나온 거죠. 딱 마곡만 봐도 마곡지구 초창기에 분양가가 얼마였는데 공공택지임에도 2배 가까이 올랐다. 1.5배 이상은 올랐다. 그게 거품인 거죠. 근데 무슨 분양가 규제가 심한 거라고 그래요. 여기가 거품이 공공택지 거품이 덜 낀 거고 여기가 공공택지 거품이 더 낀 거죠. 자, 예전에 6억대였는데 언제 들어왔어요? 2019년 7월에서 2020년 5월 얼마나 지났어요? 10개월 만에 84 6억대에서 8억대 후반으로 얼마나 뛴 거예요 이거? 거의 한 25% 폭증했는데 이게 고분양가가 아니라고 말하는 게 우기는 게 웃기지 않나요? 되도 않는 소리 하고 있죠. 그래서 건설 연구원, 건설 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이렇게 건설 들어가고 연구원 들어간 인간들은 연구원이 아니라 뿌락지다 뿌락지. 그런 말은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서 어딜 띄워요? 지금 덕은지가 여기니까 가장 가까운 데가 어디예요? 이게 창릉은 나중에 들어올 거고 나머지 택지지구 다 삼성이니 다 여기가 있죠. 그러니까 가까운 어딜 띄우려고 그래요? 향동지구. 얘 띄워가지고 분양가 올리는 걸 그 분양가 높은 걸 정당화 시키겠다 해서 지금 향동지구 띄우려고 그러죠. 리슈빌, 호반베르디움, 웃돈 붓고 있다. 그런 기사들 내고 그 전부터 계속 서울 엽세권, 역세권도 아니고 엽세권. 아주 말은 되게 잘 만들어내죠. 엽세권. 그런데 보면은 마포구 인접호 우수원지구에서 저평가된 지역이다. 하면서 계속 오른다. 향동지구 오른다. 그러면서 덕은지구 비싸게 나오는 걸 정당화 시키려고 했던 거죠. 근데 어때요? 상암동까지 2km. 오, 가까워. 시세는 60% 수준이니까 높은 것 같아 보이지만 어쨌든 짭이고 결국 뭐예요? 교통은 최악이다. 직선거리 가까운데 배차 간격이 2-30분이고 노선도 3개뿐이다. 요거 2km도 이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2km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최대 먼 거는 한 몇 킬로 나오겠지만 제일 가까운 거 찝어가지고 2km라고 하는 거죠. 향동지구 안에는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역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역세권 대신에 엽세권을 쓴 거죠. 자, 봅시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분양권 이렇게 가격 띄워서 거래가 됐지만 최근 조금 떨어졌죠. 여기도 이렇게 띄워서 됐지만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더라. 이게 7,000, 8,000, 8,500. 여기 향동지구도 하락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왜죠? 유일한 메리트는 있지도 않은 엽세권이죠. 이거 말고 무슨 메리트가 있어요? 교통, 후적, 저기 인프라 잘 들어왔어요? 인프라 갈 거면 차라리 일산이 낫죠. 7억 9천이면 은평구 가죠. 없다. 그냥 마포에 가깝게 붙어있다. 요거 외에 없죠. 근데 실질적으로 덕은이 더 가깝죠. 그러니까 덕은지구 분양 시작하니까 향동지구에 이제 들어갈 메리트가 사라지죠. 차라리 분양 받아가지고 여기 7억 얼마인데 거기도 8억까지 나올 줄 몰랐겠죠. 차라리 분양 받으려고 수요들이 안 들어갔다. 그러다가 이제는 서울 지역 하락세 나오니까 더더욱 안 받겠죠. 덕은지구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고 나면 오를 거예요. 덕은지구 그 4,800세대 들어오는데 얼마 안 있으면 창릉 들어오죠. 요쪽이 교통 만들 예정이죠. 그 다음에 멀지만 상항지구 이런 식으로 아직 고양시에 들어올 물량은 많다. 그러니까 덕은 지금 비싸게 분양받을 필요 없죠. 제가 공공택지는 거기 사실 분이면 장기 실거주 하실 분이면 들어가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 했지만 덕은은 아니죠. 저기 어떻게 마곡보다 비싸요? 결론 일산 조정대상 지역 해제빨 사라지고 있다. 거품 8천에서 1억 정도 낀 거 일산 들어가는 갭 투기들은 대부분 그거예요. 진짜 딱 그 돈만 갖고 들어가서 전세 빠지고 하면은 가격 떨어질 수밖에 없죠. 역전세에 나거나 공실 나면은 돌려줄 돈이 없으니까. 근데 요즘엔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고 들어가는 추세라서 예전처럼 뻗댈 수도 없죠. 8천에서 1억 정도 껴지만 이거 금방 빠진다. 왜? 덕은 어쨌든 비싼 가격이지만 들어오죠. 그 다음에 창릉, 장항 이런 것들 들어온다. 그러면은
요것 때문에 실수요들이 불편해져서 가격이 떨어진다가 아니라 전세가 일로 이동하죠. 그러면은 갭투기 몰락이 온다. 일산은 갭투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렇게 공급이 많아지면은 전세가가 이동하거나 또는 역전세가 나면서 갭투기가 몰락한다. 두 번째, 덕양구에서 저기 위쪽에 삼성이나 지축, 여기는 어디 영향받아요? 은평구 영향받죠. 은평구 떨어질 것 같아요? 오를 것 같아요? 은평이 떨어지는데 얘네가 더 먼 얘네가 서울이랑 가깝다는 이유로 올랐던 얘네가 더 오를 가능성은 적다. 은평 하락세 시작되면 얘네 곧 따라갈 거다. 그리고 향동 소폭 하락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띄워주고 있는 거죠. 왜? 덕은지구 분양해야 되니까. 여기 하나씩 계속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얘도 불안하다. 이 비싼 가격 주고 분양권 사느니 차라리 새로 분양받겠다. 이런 상황이죠. 결론은 고양시도 거품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단 강남처럼 이렇게 뚝 떨어지진 않겠죠. 먹은 게 적으니까. 그런데 우리 오른 거 적은데 저평가됐는데 왜 자꾸 떨어져요? 아니 저평가된 거 아니에요. 고양도 고평가됐는데 딴 데가 더 고평가된 거죠. 가격이. 어쨌든 지금 최근에 거품 꼈잖아요. 이만큼. 적어도 이 이상은 빠질 것이다. 이것이 결론입니다.